이번 시간에는 그 25쪽 있죠? 25쪽에 등기인청의 접수 및 심사입니다. 심사. 뭐 이쪽 내용은 가까사유 빼놓고는 그렇게 시험 문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냥 기본 절차 있죠? 절차만 한번 쭉 이렇게 뭐 아까 그랬죠? 이거 등기를 뭐 해오게 되면 등기를 신청해 오면 뭘 받아요? 이렇게 접수 받죠? 접수 받고 접수 받고 그다음에 그 등기관이 심사를 해요. 심사. 이 서류가 뭐예요? 서류로 제대로 갖춰 있나? 이걸 우리가 서류만 심사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형식적주의. 근데 이제 서류가 뭐가 됐으면 완비가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해요. 기록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자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식별부를 표시해요. 그러면 등기가 뭐가 돼요? 등기가 완료가 돼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일단 완료가 되면 등기관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 뭐예요? 등기 권리자한테 무엇을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몇 페이지에 우리 32쪽인가? 전산 인식 이거 여기 29쪽에 보다시피 그 등기필 정보 있죠? 그 등기를 마친 권리를 취득한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요. 그다음에 소유권이 바뀌면 대장소관청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예컨대 갑하구라고 매매계약을 맺으면 의리 소유권 취득하죠? 그 의리라는 사람한테 뭘 이제 재산세 받으라고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걸 보내줘요. 이거 우리가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해요. 변경 사실을 뭐 한다는 게 통제한다, 통제.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서류가 미비하다면, 이건 뭐예요? 각하예요, 각하. 각하입니다, 각하. 이 각하 사유가 아까 유효요건을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29조예요. 29조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11개의 각하 사유가 있어요. 그 1호가 이제 관할 위반이에요. 중요한 게 이제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할 것이 아닌 뭐예요?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때.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몇 호예요? 2호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거기 자 25페이지에 그 접수 받고 심사하죠. 그래서 맨 아래 그렇게 써 있죠. 형식적 심사라고. 그 형식적 심사.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해 못할 거면 밑에 써놓으세요. 서류 심사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서류 심사. 서류를 심사하는 거예요. 서류. 자 그럼 넘겨보시면 거기 26쪽에 거기 등기인청의 각하 그래서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그걸 정확히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거기 보충 자료 있죠. 그거 별표입니다. 그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거기 등기 능력 없는 동그라미 등력이 없죠? 없는 물건이겠죠? 물건 예컨대 뭐 바다 밑에 땅 그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 있죠? 그건 건물이 아니에요. 모델하우스 등기 대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권리 같은 거 아까 유치권 점유권 안 된다 그랬죠? 주의토지 통행권. 법령의 근거가 없는 이거는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면 없는이란 말이 써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구분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서 자 절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아파트 건물을 갖고 있으면 땅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지권이라 하는데 나중에 기본세 배울 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거 분리처분하지 말라고 농지의 전세권 등기하지 말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일부 지분의 자기 지분의 보존 등기 자기 지분의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랬죠. 요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 10월달까지 이거 꼭 외우셔야 되게 중요해요. 꼭 별표 주시고 그 내용 좀 받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나머지는 자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니까 그거라도 꼭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제한다 그랬죠? 그건 조그맣게 하나 별표 주시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뭐하고 등기부 있죠? 예컨대 대장에 토지대장의 소유권자가 갑이었죠. 이 갑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자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죠.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얘가 땅 팔아먹으려고 보존등기 한다는 거죠. 그럼 보존등기 하면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1번
자, 소유권 보존등기 아들내미가 하잖아요, 지금. 그럼 보내줘라는 얘기예요. 보존등기에 맞췄으니까. 그래서 소유권 보존 사유에서 소유권자가 누가? 을이단이죠. 얘가 이전등기 맞히죠? 이전등기 하죠. 보내줘라는 게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서 소유권 이전 병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완료 통지를 보내줌으로써 이 등기부하고 대장은 꼭 일치시키게끔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닌 것 하게 되면 이 대장에는 소유권만 써요, 소유권만. 소유권에 뭐 가압류니 가처분 그런 거 안 써요. 근데 그런 게 답인데 그 개념만 좀 이해해 주자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넘기세요. 전산정보, 이거는 뭐 그렇게 잘 요새 잘 안 나오니까 강론 가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소유권하고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나와있죠? 자,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등기는 요즘 책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론이 보통, 자,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거기 보존등기, 전등기 해오죠? 그 다음에 뭐 용익물권 나오고 변경, 영경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등기는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 그랬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보존등기가 중요한데 이 보존등기는 최초로 뭘 하는 거예요, 이거?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최초로 등기를 만드니까 일단 보존등기 꼭 별표해 두시고 여기 소유권 쌍가리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꼭 별표해 두시고 자,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소유권은 받아 매립하고 신축 건물 져서 일단 뭐예요? 소유권은 원시 취득했어요. 원시 취득. 자, 원시 취득했는데 이제 이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면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거 이게 보존등기 등기부를. 자, 그럼 일단 보존등기에서 자, 일단 중요한 건 우리 객체적으로 따져볼 때 보존등기는 절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어. 항상 전부가 등기 대상이니까.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못해요. 아까 앞에서 배웠죠? 자기 것만 보존등기 달라고 못해. 왜?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반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거기에 자, 보존등기는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부동산 전부가 대상이지 일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미등기 공유 부동산에 보존등기 할 때 공유자 1인이 전원을 위한 보존등기는 하나 자기 지분만에 신청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를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 일단 단독 신청인데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4개 일단 뭐예요? 뭐 가지고 대장 등본대에다가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판결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가 수용되면 미등기 수용일 때는 보존등기 해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예요? 구청장, 확인서면 있죠? 확인에 의해서. 자, 뭐에 대해서만, 건물만 그래, 건물. 토지는 안 돼요. 건물만 그렇다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대장은, 자, 만약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대장 있죠? 이 대장에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일 때, 일단, 이 최초로 소유권자로 받아 매립한 사람. 그 다음에, 신축 건물 진 사람.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최초. 갑이다. 이렇게 최초. 이분이 사망하시면 누가? 상속인. 그 다음에 포괄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장이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이제 하나는 이제 단 두 가지 일단 뭐 토지는 자,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건시군. 건시군이 뭔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건시군 얘기고. 땅은 뭐예요? 땅은 자,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등록된 자.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네모나게 대장이 있으면 대장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 자, 땅은 국가로부터 이전 거. 건물은 뭐예요? 건시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어디에 그 32페이지 그 대장 등본에서 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그래서 대장 등본에서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에 뭐예요? 포괄유증 얘기 나오죠? 그 얘기. 다만, 자, 거기 줄 쳐놓으시고, 다만, 거기,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의 및 상속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이 있는데, 자, 이렇게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에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써있고, 소유권 이전 을이라고 돼 있으면, 이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왜? 법에서 누구만 할 수 있도록 최초 아니면 이분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이 하는 것이지 이 사람 안 된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부동산을 찾고 싶으면 이 갑을 상대로 자, 등기부 보존등기 해놓고 나한테 뭐 해라는 게 이전등기 해달라고 요구하지 이 사람이 보존등기 하는 경우는 뭐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 얘기 나오죠? 판결은 딱 하나만 외우지 않죠. 판결 얘기.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자,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경에 그 땅은 국가가 하나라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돼요. 근데 자, 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특정된 소유자명을 상대로 판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나 건축허가 명인 나오죠? 건축주. 한 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한마디로 이 지방세법상의 이 건축물 대장은 자, 건물의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된다. 이 국가 상대로. 지자체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지. 누구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된다. 그래서 토지는 뭐예요? 이 토지대장의 소유권자가 누락돼서 자, 이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이 땅을 바다를 매립한 사람이 내가 진짜 소유권자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그 소유권 확인 판결을 가지고 하라는 거. 그 얘기 지금. 물론 소유권 확인 판결이 하나 하는 건 아닌데 자, 그런 식으로 자, 판결에서 안 되는 판결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 안 되는 판결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건국판이에요, 건국판. 건국판이다.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방금 여기 나오죠, 그게. 거기. 자, 판결에 의한 그 두 번째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뭐가 있는 경우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정정 등록된 소유명의를 상대로 판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대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나오면 이 판결 얘기가 나오면 자, 판결 얘기 나오면 누구는 이 국가는 자, 이 국가 있죠? 그러니까 건물은 누구? 그 국가 또는 자, 누구 상대로 건축주 있죠? 건축주. 이 건축주 상대로 자,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안 돼. 건물 나오면 국가 나오면 무조건 친다고 치면 돼. 건물 나오면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첨부정보 쭉 써 있는데 거기 맨 아래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보존 등기는 뭐가 없어요? 등기 원인 자체가 없어요. 원인이 없다니. 왜? 내가 신축 건물 짓고 자, 그 건물 팔아먹으려고 보존 등기 하는데 누구하고 계약을 맺고 그런 원인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응?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33페이지 직권보존 등기 특례는 나중에 기본 살 때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항만 일단 머릿속에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하시는 사람은 일단 누구구나. 대장상 최초 상속인 포괄유 중 뭐예요? 땅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건물은 뭐라고? 건시군이다, 건시군. 개인한테 이전 등록 받으면 안 되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자는 뭐예요? 국가가 보존 등기 안 하니까 가능하다. 요거라도 머릿속에 이해해 두자. 그 다음 자, 이전 등기 별표해 두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 중요하죠? 이전 등기 별표하자,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꼭 별표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이전 등기. 그럼 이렇게 등기부상에 보존 등기에서 뭘 만들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갑이라고 생각하면 이전 등기 하죠? 의리라 이전 등기 하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시험 문제 등장하는 원인이 몇 개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가 매매, 자,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의 회복 있죠? 진정명의 명의 회복. 몇 가지가? 이 5가지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5가지가. 요즘 최근에 이 수용은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죠? 그럼 일단, 자, 기본적으로 매매 얘기 나오면 몇 년도?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 이후부터 자, 옛날에는 이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어요. 이 검인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자,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어갖고 세금을 안 내려고
자, 취득세, 뭐예요? 취득세 있죠? 그런 거 다운시키려고. 다운 계약서 작성해요. 그 공식, 개별 공시가보다 조금 높게 써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검사 받고 도장 받아가라. 이게 검인제도예요. 그래도 다운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 국가가 생각해낸 게, 부동산, 자, 부동산 뭐예요? 실거래 금액을 하라는 것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하라는, 실거래가. 그래서 그 거래신고필증 있죠? 구청이나 시청 와서 거래신고필증 받아가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2006년 1월 이후 등기 원인 증서가, 자, 등기 원인 증서, 매매 계약서가 있죠? 원인 증서가, 등기 원인 증서가 뭐일 때는 매매 계약서일 때. 자, 매매 계약서가 등기 원인 증서라면 일단 뭐예요? 검인 받지 말고 뭘 받아가라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뭐예요? 신고 필증을 받아가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신고 필증.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매매 목록 얘기가 나오면 이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뭐예요? 2개 이상이거나 1개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당사자가 수인이라면 뭐예요?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거기 33페이지에 33페이지에 물론 거기 의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란 법률행위, 매매 증여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 상속이죠. 수용에 의해서 보존 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기인데 따라서 토지를 분할 시에는 분필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을 전부 땅을 2개를 만들어서 그 2개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지 일부를 이전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부동산의 일부전은 아예 없고 소유권의 일부전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 갑이 소유권 부전등기 갑이 소유자 있죠? 그러면 2번 소유권의 뭐라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에서 일부전 등기에서 을 앞으로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갑은 이제 2분의 1만 남는 거죠? 2분의 1을 을한테 줬으니까 이게 일부전 등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전 등기는 없다.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없다. 다만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전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이제 신청 절차 이렇게 나오죠? 신청 절차 나오는데 일단 거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니을번을 줄치겠습니다. 니을번을 줄쳐놓으시고 등기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로 이전 등기할 때는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거래 신고 필증을 내야 되고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일 때는 당사자가 다수라면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 이렇게.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 시험 문제, 자, 부동산이 1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매매 목록을 제출하는 거니까 더 자세한 것은 자, 나중에 기본서 할 때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에 상속 나오죠? 상속은 2가지예요. 2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단독 신청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자기 몸 안에 자기 것만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 줄이나 쳐놓자 줄이나. 그래서 거기 자 1번 줄 치세요. 상속 등기는 권리자가 뭐한다?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째 줄에 다만 공동상속인증 1위는 자기 상속 지분만 상속 등기할 수가 없다. 이게 자기 거면 못 해준다. 하려면 전원이 하든가 아니면 1인이 다수를 해서 하는 건 봐주겠다니. 절대 자기 거만 해달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유증은 2가지. 하나는 공동이에요. 유증하면 하나는 공동입니다. 공동인청이에요. 그 유언에 의한 징이에요. 우리가 유증을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누는데 포괄유증은 일단 포괄유증은 그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받는 거예요. 특정유증은 특정된 것만 받는 거예요.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임도 100곳이 특정된 것만. 여하튼 2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공동인청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해요. 특정유증은 꼭 등기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포괄유증은 또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자, 포괄유증. 특정유증은 보존 등기 안 돼요. 그 자세한 것은 또 배우고. 일단, 자, 이 유증은 뭐예요? 공동인데, 자, 무슨 등기를?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에 의한 징여를 하죠? 그러면 유언에 징여하면 자, 유언의 징여 을한테 했다는 거죠. 이전 등기 원인을 뭐라고? 원의 유증이죠?
그러면 이분이 사망하시더라도 이 자식인 병이 이 사람 앞으로 상속등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을이라는 사람이 유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병하고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유증에 이전등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유증은 뭐예요? 유증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무로 해서 의무자로 해서 공동 동그라미 공동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의 신청 절차, 그 기억을 줄치세요. 기억.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포괄이든 특정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거쳐야 하며 그러면 튄다죠.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뭐예요?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유증자 있죠? 유증자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 등기를 당연히 뭐예요? 직접 가는데, 자, 등기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상속인이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용은 뭐예요? 수용도 일단 기본적으로 미등기 때는 보존등기예요.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여기서 보존등기에서 보다시피 수용할 때 있죠? 미등기 수용은 보존등기예요. 자, 이거는 건물만이라 그랬죠? 절대 토지는 안 되고 시장군수 후총장은 건물만 가능하대. 근데 여기 이전등기는 수용은 뭐 이전등기 하는 거죠? 원인이 수용이에요. 자, 원인이 수용이니까 이 수용은 일단 자 미등기일 때는 보존등기지만 이전등기 할 때는 종전의 권리를 말소하고 비록 수용이 원시득이지만 이건 이전등기 형식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뭐라고 이거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 어디 관공서가 촉탁하죠? 기업자가 국가기관이라면 관공서라면 촉탁, 개인이라면 뭐예요? 단독 신청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 자 35페이지에 자 신청 줄치세요.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 또는 관공서가 기업자는 촉탁을 한다는 점. 그럼 이제 그 수용이라는 것은 공공사업을 하는 거죠. 공공사업의 성질상 수용에 대한 등기에 맞추면 보상금을 다 주고 거기에 기억에 그래서 있죠. 자 등기관의 직권그래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말소한다 그랬죠. 근데 그 부동산을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 있죠. 그거는 신경 쓸 거 없고 그 지역권 있죠. 오늘은 지역권만. 절대 뭐는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요역지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승역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승역지. 자 그러면 이 승역지 땅을 뭐 하는데 이 승역지 땅을 수용을 하는데 수용하는데 이 요역지가 뭐예요? 요역지가 뭘 갖고 있어요? 이거 지역권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지역권은 이론 권리죠. 이론 권리니까 절대 이 땅을 수용하더라도 지역권은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지역권은 무슨 대상이 아니다. 지역권은 소멸 대상이다. 소멸 대상이 아니다. 소멸 대상이 아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지역권이란 말은 이 요역지 있죠. 요역지 소유권자가 이 요역지 땅 소유권 승역지 땅에다가 자 승역지 땅에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요역지 땅 지금 제가 말을 할 때 이 지금 뭐예요? 이 요역지 땅을 뭐 하는 거? 이 요역지 땅을 뭐 할 때 이거 수용을 할 때 요역지 등기부상에 갖고 있는 뭐라고 지역권은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권리니까 이 권리는 뭐 하지 않는다는 게니까 말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지금. 근데 이걸 구별해서 시험 문제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가 나오면 이 수용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이 얘기가 나오면 자 무엇을 이 지역권이란 단어는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이것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말소 대상 아니다. 말소 대상 아니다. 기억하라는 게 기억하라. 왜? 그 지역권은 유역지 갖고 있는 그 지역권은 다른 다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권리니까 굳이 말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수용 얘기 나오면 단독 아니면 촉탁이고 지역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진정명의 회복 있죠?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자 원소유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등기부 관심도 없었는데 어떤 김사기가 이전등기 해갔다니. 근데 또 김사기를 소유권자로 믿고 누가 제3자가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 취득했다니죠. 이 갑 원소유권자가 억울하죠? 그럼 이거를 자기 걸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등기도 말소해야 되고 이등기도 말소하려면 번거롭죠. 두 개 다 말소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병을 상대로
이 김사기가 뭐예요? 무권리자다. 얘 믿고 사봤자 너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야.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진정 명의 뭐예요? 명의 회복을 원인해서 등기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 진정명의 회복은 진정 회복은 첫 번째 다른 건 뭐예요? 매매 계약한 날짜, 원인 날짜, 돌아가신 날짜, 법에 정해진 날짜, 수용 날짜. 이 진정 회복은 그런 사실행위가 없어요. 날짜가 없다, 날짜가. 그래서 절대 등기 원인은 존재해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 원인 연, 월, 일을 뭐예요? 기재하지 않는다. 없으니까 기재하지 않는다. 자, 판결에 의해서 진정명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할 때는 판결 뭐예요? 각종 판결 일자가 등기 원인 날짜다. 다 틀린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진정명의 회복은 뭐예요? 원래 공동의 원칙이에요. 원래 누가 갑이 병어 같이 하는 게 원칙이죠. 안 해주니까 뭐예요? 판결 받는 거예요. 단독 신청 판결 받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 등기는 판결에서 할 수밖에 없다. 판결에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게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35페이지 6번 진정명의 회복 나오죠? 그래서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신청 절차 신청 정보의 두 번째 출시세 등기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꼭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다음에 자 첨부정보에서 공동인청 있죠? 그 다음에 그 판결소에 거기 판결소 받는 건 이 단독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 이거.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신청이 나오죠. 신청이 거기 공동인청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인 경우 두 가지. 그러니까 자 진정명의 회복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판결 받아서. 원래 공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5가지 이전 등기 중에 자 5가지 이전 등기에 뭐만 이 시혜자들 하는 거 있죠. 이것만 단독이 가능해. 나머지는 다 공동이에요. 이거. 매매도 공동, 유증도 공동. 이게 원래 공동의 원칙이에요. 공동이.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이건 여러분 이제 자 뭘 보고 그 민법 좀 공부하시고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하시면 일단 지상권이 뭔지 지역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거기 그 우리 등기법에서 배울 건 그 등기 신청할 때 아까 그랬죠. 지상권 등기할 때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느냐 목적과 범위가 뭐냐 이제 그런 거 따지는 거 필요적 사항. 그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존속 기간은 몇 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 공부하는 게 그게 용의물권인데 일단 용의물권의 기본 틀은 부동산 일부는 가능한데 공유 지분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등기 대상에 배웠던 얘기니까 그 점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37페이지 그 보충 자료 있죠? 그 보충 자료의 용의물권에서 용의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특히 지상권과 전세권은 자 배타성이 강하므로 그 동일 범위에 점유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정의 못해요. 중복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은 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없지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농지는 전세권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다 자 거기 36페이지 지상권에 관한 절차 그래서 필요적 임의적 나오죠. 그다음에 지역권도 필요적 임의적 사항 뭘 꼭 신청서에 써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목적 범위 유효시 표시 그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과 자 전세권의 대상상 목적과 뭐예요? 존속기간 이런 식으로 임의적 사항 있죠. 그런 내용만 받으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뭐 할 때 보고, 기본서 할 때 볼 거예요. 저당권도 마찬가지고. 자,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자, 각종 등기 중에서 이제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나오죠? 변경 등기는 그거예요. 변경 등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기부의 기재사항 중에서, 자, 이런 식으로 표제부 있죠? 이 표제부에, 표제부에 토지표시사항 1번. 흥청도 100번지 답. 면적 500이죠? 이 변경 등기를 사실 보게 되면 앞에서 배운 걸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자, 그다음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주등기로 1번 했죠? 자, 논에다 집을 줘서 답을 대로 바꾸죠? 2번 주등기로. 단독 신청이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단독 신청이고.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고.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뭐로 하고, 이거? 주등기로 하고. 자, 2번이라고. 충청도. 100, 500. 데려오시죠? 언제나 단독 신청이고, 언제나 무슨 등기하고, 주등기하고.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게, 자, 39쪽에 부동산 표시 변경. 자, 소유자 신청 나오죠? 먼저 대장을 먼저 고쳐야 되겠죠? 대장을 답에서 대로 고치고, 대장을 첨부해서, 두 번째 단독 신청 또 고라니.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등기 실행, 촉탁 밑에 등기 실행 있죠? 항상 주등기다. 단독이다. 항상 뭐라고? 주등기다. 주등기. 자, 그 다음에, 자, 1번 누가 소유권자, 소유권 무전등기 갑. 이 갑이라고 한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있죠?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일동 100번지. 자, 주소지죠? 뭐, 이사 왔어요. 고양시로 이사 옵니다. 그럼 1-1번. 1번 갑이라는 등기 명의네. 명의네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변경 등기가 뭐예요? 후발적이죠? 일부 후발적. 경자, 고칠 경자. 그럼 경기도, 고양시, 동구, 자, 정발산동 111번. 자, 이거만 일부만 지우면 되죠? 그러니까 일부만 지우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게 변경이다. 응?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은 두 가지. 하나는 단독이고. 신청 절차와 실행. 단독 신청 동그라미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언제나 부기등기 써있죠? 언제나 부기등기. 1-1번. 언제나 부기등기. 앞에 배웠죠?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1번.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이. 자, 채권액 7천만 원. 채무자. 갑. 변제기. 2020년 2월 4일.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 자, 을이단. 그죠? 그 을과 갑과 을이 만나서 재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재계약? 자, 증액을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을이 갑한테, 야, 돈이 너무 많으니까 3천만 원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너 돈 많으니까 3천만 원 더 빌려서 1억을 하자. 재계약했죠? 그럼 이 등기 아래. 1-1번. 1번. 이 저당권에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이 권리에, 저당권이나 권리에 변경 등기해요. 원인을 재계약이고. 1억이죠? 7천 지웠죠? 1억 됐으니까. 이게 두 사람이 재계약을 했으니까 두 사람이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지금 뭐예요? 권리 변경 등기 공동이에요, 공동. 근데 원래는 원칙이 뭐예요? 부기등기죠? 근데 이해관계는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죠? 넘겨보시면. 40페이지. 권리 변경 등기. 그래서 자, 거기 신청 절차 실행 공동이다. 부기등기가 원칙이다. 근데 거기 써 있죠?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뭐예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할 때는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나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써 있죠?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자, 누가 갑이 돈이 필요해서 여기 이순이 저당권 자 1억 5천입니다. 병이단. 근데 돈이 또 필요하니까 자 뭐라고 1번 저당권 뭐예요? 변경 등기해서 3천을 올려서 1억이 됐어요.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1순위가 7천 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걸 부기등기하게 되면 이게 1억이 되는 거죠. 생각하지도 못한, 예측하지 못한 3천만 원의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지만 승낙 안 해주면 뭐예요? 이거 주등기 해야 돼. 얘보다 이 3천만 원은 후순위로 해야 돼. 후순위.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권리 변경들은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 이승판,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이승판, 업주, 주등기. 자, 이승판, 이해관계 내 승낙서, 판결서, 업주. 없으면 뭐예요? 포주가 아닙니다. 업주, 없으면 주등기입니다. 없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변경 등기는 절차상, 자, 뭐가 이렇게 뭐예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했죠? 그게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자, 41페이지 말소등기 별표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소등기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중요한데, 여러분 가등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가등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등기법은 이 말소 등기를 함으로써 여기까지만 하고 자, 입문과정의 등기법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자, 이렇게 뭐예요?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은 기본 절차를 보는데 여기는 일부만 지우죠, 이렇게. 말소 등기는 전부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자, 변경 등기는 뭐예요? 등기사항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불일치해요. 후발적으로. 말소 등기 항상 뭐예요? 전부가 불일치돼, 전부. 일부란 단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기존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실체적, 절차적 이유에서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 등기의 전부를 등기부상에 소멸시킬 목적을 한다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일부가 불일치하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일부가 불일치하다는 거. 자, 일부가 불일치하다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금이 4천이었어요. 4천이다. 근데 등기부상에 잘못 써봤어요.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얼마라고? 5천이라고 잘못 썼다는 게요.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죠? 그러면 이 아래 1-1번 1번 전세권이 이건 경정등기 하는 거예요.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잘못 쓴 거죠? 원시적이죠, 처음부터. 그래요. 이걸 얼마로 고치면 돼요? 5천을 4천으로 고치면 돼요. 근데 자,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전부가 잘못했어요, 전부가. 전부가. 뭐라고?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계약은 전세권인데 여기다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원인 행위가 전세권인데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 했으니까 이건 전부가 잘못된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1번 이 저당권을 뭐 해줘야 돼요? 말소를 해야 돼, 말소. 자, 그 다음에 예컨대 후발적. 무슨 얘기예요? 갑과 을이 저당권 계약을 맺은 건 맞아요. 등기부상에 뭐 했어요, 이거?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돈을 갚으면 지금 등기부에 써 있는 건 저당권인데 사실 실체관계는 없어져 버렸죠? 실체관계가 없는데 저당권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후발적으로 뭐예요? 후발적으로 자, 부족하게 됐다. 후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후발적으로 잘못된 게 2번 1번 저당권 뭐 하자는 얘기니까 말소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전부다. 그래서 여기 말소 등기에 그 요건 기억 추천부세 또 그 전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 따져 묻지 않으니까 불문하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자,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는 승낙서나 판결서 첨부해야 된다. 그거 추천보세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와 판결서를 첨부를 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행위인데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자,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했죠? 이전등기 했다. 이전등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어디에 자, 예컨대 만약에 갑이 소송을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소송해서 말소등기를 신청했는데 그 전에 발빠르게 1번 뭐 했어요?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자, 이 갑이 뭐예요? 판결받아서 이등기 말소 신청할 때 얘한테 돈 빌려줬죠? 얘가 이해관계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으면 직권 말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뭘 첨부하라? 승낙서를 첨부하라. 그래서 말소등기 시에 이렇게 말소등기 시 누가 있다면 말소등기 시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자, 이해관계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이 판결서를 가져와라. 이제 판결서 얘기해.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 자, 줄 쳐보시고. 그 다음에, 자, 신청에 관한 절차. 그래서, 공동의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죠? 예외가 단독인데, 등기관이 뭐 하는 게 있어요? 직권, 이거 중요하죠? 직권. 관할권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직권 말소하고. 그 다음에, 그 가등기한 본등기, 중간처분 등기, 다음에 할 것이고. 토지 수용에 한 이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과 아까 그랬죠? 지역권 빼는 거 다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왜?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하잖아요. 그럼 미군부대 만들려고 평택 그 대출이 땅을 수용하죠? 그럼 이 땅의 보상금을 다 주고 이 땅을 깨끗이 정리해줘야지만 여기 미군부대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요? 그 이 땅이 다른 땅에 갖고 있는 지역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로 환매특약 등기 말소 있죠? 환매권 행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부상해. 1번.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들내미를 위해서 2번 잊었는 게 했다는 얘기예요. 팔았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뭐라고? 2-1번 환매특약을 해뒀어요. 다시 살라고. 누구라고? 갑이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뭐예요? 5년 이내에 돌아와서 3번 소유권 잊었는 게 원인을 모르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갑이 을한테 다시 사왔죠? 그 특약 등기 필요 없어였죠? 이등기를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고. 직권말 사겠다. 그런 얘기예요. 직권말 사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소 등기할 때 그 소유권이 없는 게 말소할 때 제3자의 승낙서 나오죠? 그 이해관계 있는 그 승낙서,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그 저당권은 직권말소하겠다는 거죠. 장기간 방치된 권리는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에 직권말소 다시 기본서 가정할 때 그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항상 말소 등기를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 해요.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말소 등기 주등기 해요. 말소 등기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말소 등기는 이렇게 이 저당권 말소할 때 등기,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그럼 2번 뭐라고? 2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이렇게 신청해야 한 말소는 직권 말소는 이렇게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 그러니까 여기 주등기로 여기다 4번 이렇게 뭐예요? 4번 2-1 환매특약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이렇게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주등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는 중요한데 이 가등기는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저씨가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집 주겠다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조카가 가지는 청구권을 보존해서 이 가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등기. 예? 그런 제도인데 나중에 기본서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 이렇게 이제 쭉 다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중요하다는 게 자 일단 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권리 일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대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판례 무대가 사익감으로 무권 대리인 유효 사자명이 유효 인감명 유효 있죠? 그 유효 자 그 다음에 효력 추정료 효력 부동산 표시와 가등기의 충격이 없다 효력 그 다음에 자 구분 건물 등기부는 아파트는 뭐예요? 표제부가 2개다 그 다음에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다 그 다음에 적격이라든가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 다음에 인감명이라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그 말소 등기 있죠 말소 등기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 게 중요하고 그런 게 올해도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그런 걸 봐두셔야 돼요 자 하여튼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는 자 지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